그날 밤 약 냄새가 밥 냄새를 덮었다. 나는 밥솥에 김을 올려다보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숨을 들이마시니 씁쓸한 가루 냄새가 목을 타고 내려왔다. 남편 상만이는 의자에 앉아 먼 곳을 보았다. 눈동자는 흐렸지만 내 손을 잡는 힘은 여전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오늘 약 같은 거 맞지? 간병인 선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예요. 포장도 제가 보기 쉽게 갈아 넣었어요. 보기 쉽게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봉투는 깨끗했고 글씨도 반듯했지만 색이 어제와 미묘하게 달랐다. 나는 봉투를 빛에 비춰보았다. 가루가 더 고운 듯했다. 선주는 부엌을 척척 정리했다. 말투는 공손했고 손놀림은 빠르고 조용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며 상만이에게 국을 떠주었다. 한 숟가락 넘기던 남편이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다. 쓴맛이 난다. 그 말에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국은 늘 끓이던 그대로였다. 나는 내 그릇에서 국을 떠 맛을 봤다. 평소 맛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입술에 힘이 빠지고 어깨가 축 가라앉았다. 선주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쉬게 하시죠. 말은 옳았지만 내 귀는 주방 구석의 미세한 달그락 소리에 붙들렸다. 선주가 약병을 작은 통으로 나누어 옮기고 있었다. 원래 봉투는 비어 있었다. 나는 물컵을 채우며 그 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통뚜껑에 붙인 흰 스티커에는 점 하나가 찍혀 있었다. 어제는 둘이었다. 사소한 표식이었지만 내 마음속 종이 울렸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물었다. 통에 왜 표를 붙였어요? 선주가 웃었다. 밤에 급할 때 헷갈리지 않으시라고요. 괜찮죠? 말끝이 부드러워 의심을 삼키기 쉬웠다. 그러나 남편의 손등에 돋아난 작은 반점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처음 보는 자국이었다. 잠시 뒤 선주는 방으로 들어가 쉬겠다고 했다. 나는 거실 탁자에 앉아 약봉투를 만지작거렸다. 종이는 얇았고 모서리는 새 것처럼 빳빳했다. 내 손끝은 오래된 서류를 만질 때처럼 떨렸다. 요 며칠 남편의 잠이 더 깊어졌고 낮에도 졸았다. 말을 꺼내면 금세 끊겼다. 나를 알아보는 눈빛은 있었지만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내 마음을 다독였다. 의사 말대로 병이 조금씩 깊어지는 것뿐일 거야. 그렇지만 오늘 냄새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밤바람이 창문 틈을 스쳤다. 나는 싱크대 서랍을 열어 작은 노트를 꺼냈다. 며칠 전부터 남편의 하루 변화를 적고 있었다. 밥 먹은 시간, 약 먹은 시간, 낮잠 길이, 표정. 적다 보니 어제와 오늘의 간격이 유난히 컸다. 약 먹은 뒤 졸음이 쏟아졌고 일어나면 머리가 더 멍했다. 나는 노트 위에 작은 점을 찍었다. 오늘 냄새, 다름. 글씨는 떨렸지만 마음은 조금 가라앉았다. 기록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였다. 그때 안방에서 낮고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벌써 깊이 잠들었다. 평소보다 빨랐다. 나는 이불을 덮어주며 이마를 만졌다. 미열이 있었다. 선주가 주머니에서 온도계를 꺼내 내밀었다. 재 보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온도는 애매했다. 아프다 말하기도 괜찮다 말하기도 어려운 수치였다. 선주는 조용히 말했다. 내일 아침 병원에 전화드릴게요. 의사 선생님께 상태 전해놓으면 마음 좀 놓이실 거예요. 그 말에 나는 고맙다고 했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후회가 올라왔다. 나는 왜 자꾸 먼저 미안하고 고맙다고 할까? 내 집인데, 내 남편인데. 선주가 방문을 닫고 나가자 나는 주방으로 돌아왔다. 싱크대 밑에 둔 커다란 냄비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는 오래 끓인 누룽지가 있었다.
남편이 밤에 속이 쓰리면 한 숟가락씩 떠주려고 늘 준비해 두던 것이다. 나는 숟가락을 넣어 한 입 떠서 냄새를 맡았다. 고소했다. 그런데 바로 옆 쓰레기통에서 낯선 포장지가 보였다. 양 모양이 그려진 작은 비닐이었다. 나는 그 비닐을 펼쳐보았다. 글자는 작았고 원래 봉투와 제조자가 달랐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딸 정아였다. 엄마 잠 못 자지? 몸은 어때? 나는 괜찮다고 했다. 정아는 일 얘기를 조금 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새로운 분 어떠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손이 빠르고 말이 곱다. 그런데 냄새가 달라. 정아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워낙 예민하잖아. 조금만 지켜봐. 나는 알겠다고 했지만 말끝이 길게 남았다. 전화를 끊고 불을 낮추며 생각했다. 예민함은 내 잘못이 아니다. 예민함이 내 눈과 귀였다. 그 덕분에 집을 지켜온 날이 많았다.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쳐 냄비, 포장지, 점 하나, 반점 하나를 적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모이면 길이 된다. 종이를 덮고 눈을 감았다. 그런데 잠이 오려던 바로 그때 문틈으로 미세한 빛이 움직였다. 선주가 거실을 스치듯 지나가 방이 아닌 대문 쪽으로 향했다. 나는 조용히 따라가 멀찍이 섰다. 선주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 골목은 고요했고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낮게 말했다. 네, 내일 오전이면 정리돼요. 걱정 마세요. 나는 그 말의 뜻을 다 알아듣지 못했다. 다만 내 등에 차가운 기운이 올랐다. 정리라는 말이 너무 쉽고 가벼웠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막이 깔렸다. 나는 손등을 쓸어 올리고 깊게 숨을 쉬었다. 내일 병원에 내가 직접 전화하자. 남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묻자. 남편의 약은 내가 확인하자. 나는 노트 마지막 줄에 크게 적었다. 내일 내가 묻는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다. 손끝에 힘이 돌았다. 오래된 냄비의 뚜껑을 닫는 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다. 그 소리는 내 마음을 다잡아주는 종 같았다. 나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의 숨소리는 일정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다짐했다. 내 집과 내 사람은 내가 지킨다. 나는 다이어리 달력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렸다. 해 뜨기 전, 물 끓이기 전에 먼저 확인. 이름, 약 이름, 서명한 사람. 누구의 손이었는지. 나는 내 목소리를 준비했다. 떨지 않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묻겠다고.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남편 얼굴을 살폈다. 밤새 뒤척이던 몸이 조금 가라앉아 있었다. 물컵을 들어 입술을 적셨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올려둔 약봉투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낯선 흰 통 하나가 놓여 있었다. 통에는 검은 글씨로 아침이라고만 쓰여 있었다. 어제 본 스티커와도 달랐다. 선주 씨, 약봉투 어디 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선주는 부엌에서 걸어 나왔다. 손에는 축축한 행주가 들려 있었다. 어제 약국에서 새로 바꿨어요. 그녀가 말했다. 원래 약이 조금 남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종류를 바꾸셨대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어제 밤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고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다시 처방전을 받으라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어젯밤 나는 결심했다. 오늘은 내가 먼저 병원에 전화하겠다고. 그런데 먼저 바뀐 것은 약이었다.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다. 복심아, 오늘은 학교 가야지. 그의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학교는 이제 안 가요. 집에 있어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금세 흐려졌다.
선주는 미음을 가져왔다. 이거 먼저 드시고 약 드세요. 남편은 순순히 한 숟가락을 떴다. 나는 흰 통을 열어 알약을 보았다. 색이 셋이었다. 우리 집 약은 둘이었다. 이건 뭐예요? 기억에 도움되는 약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새로 넣으셨대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병원에서요. 선주는 웃으며 시선을 피했다. 나는 손전화기를 들었다. 병원 번호가 뭐죠? 지금은 아침 회진일 거예요. 조금 있다가 걸면 잘 연결될 거예요. 그녀는 싱크대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바로 전화를 눌렀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다. 안녕하세요, 효성 의원입니다.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다. 오상만 환자 처방전을 확인하려고요. 잠시만요.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오상만님은 지난달 말에 퇴원 처리되셨어요. 퇴원이요. 우리 집에 계신데요. 기록상 사망 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사망이라고요.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셔야 해요. 보호자 연락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제가 보호자예요. 그럼 직접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통화가 끊겼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남편이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복심아, 누가 죽었다고. 나는 억지로 웃었다.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선주가 거실로 들어왔다. 전화 잘 됐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퇴원이라네요. 사망 처리라네요. 선주가 미소를 지었다. 행정 표현이에요. 요양 서류 때문에 그렇게 적히기도 해요. 그녀는 차를 내왔다. 괜히 놀라셨죠? 나는 물었다. 그 서류 사본 있어요. 오늘 병원에서 받아올게요. 그녀는 태연했다. 정오 무렵 선주는 잠깐 다녀오겠다며 외출했다. 보험사에 서류를 내야 해요.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부엌으로 갔다. 의자에 걸어둔 그녀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망설였다. 그러나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다. 가방 속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다.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다. 사망보험금 청구서. 내 이름과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령인 칸에는 박선주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현관문이 덜컥 열렸다. 선주가 돌아왔다. 나는 봉투를 밀어넣고 평온한 얼굴을 했다. 벌써 다녀왔어요. 네. 금방이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내 손끝을 스쳤다. 손에 뭐가 묻었네요. 물 닦다가 그랬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해가 기울 무렵 남편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잠이 너무 빨리 왔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맥을 샜다. 살아있었다. 그 사실이 내 버팀목이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나는 작은 노트를 펼쳤다. 약 색색. 냄새 다름. 병원 기록 사망 처리. 그리고 밑줄을 그었다. 보험금 청구자 박선주. 글자를 쓰자 맥박 소리가 귀를 때렸다. 저녁이 깊어갈 때 딸 정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은 어때? 괜찮다. 그런데 일이 이상하다. 나는 낮에 있었던 일을 빠르게 말했다. 정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지금은 누구 편도 믿지 말고 내일 바로 병원으로 가. 내가 낮에 맞춰서 갈게. 뭘 잤니? 갈게. 짧은 약속이 힘이 됐다. 밤이 되자 집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시끄러웠다. 복도 끝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났다. 나는 방문을 살짝 열었다. 선주가 대문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다. 네. 내일 오전이면 처리됩니다. 서명만 받으면 돼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호자분은 제가 설득해 둘게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잠시 뒤 남편의 숨이 거칠어졌다. 입가에 하얀 거품이 비쳤다. 나는 급히 수건을 가져와 닦았다. 여보. 그가 눈을 떴다. 복심아. 그 사람. 문 쪽.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나는 문을 바라보았다. 현관문 위쪽에 작은 못이 하나 박혀 있었다. 거기에 걸린 종이가 흔들렸다. 나는 사다리를 가져와 종이를 떼었다. 얇은 종이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일 오전. 서명. 나는 펜을 들어 노트에 적었다. 내일 병원. 서명 거절. 이름 지키기. 그리고 마음속으로 반복했다. 누구도 내 사람의 이름을 지울 수 없다. 내일 내가 묻는다. 누가 우리 이름을 훔쳤는지. 누가 죽었다고 썼는지. 누가 살아있는 사람을 지워버렸는지. 나는 등받이에 몸을 붙이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새벽 냄새가 창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나는 수건을 꼭 쥔 채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 그 사람이라니. 그는 누구를 말한 걸까? 선주일까 아니면 병원의 누군가일까? 순간 며칠 전 기억이 번쩍였다. 선주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였다. 그녀는 남편 이름을 듣자마자 이상하게도 고개를 숙였다. 마치 아는 사람의 소식을 들은 듯 했다. 그때 나는 단순히 공손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눈빛이 낯설게 떠올랐다. 내가 무얼 놓친 걸까? 나는 문을 바라보았다. 현관문 위쪽에 작은 못이 하나 박혀 있었다. 거기에 걸린 종이가 흔들렸다. 나는 사다리를 가져와 종이를 떼었다. 얇은 종이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일 오전. 서명. 글씨는 낯설었다. 삐뚤고 급했다. 선주의 글씨가 아니었다. 나는 종이를 가슴에 눌러쥐고 밤을 새웠다. 해가 뜨기도 전에 옷을 갈아입었다. 상마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마를 짚으니 열이 조금 내린 듯 했다. 나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오늘은 내가 묻고 온다. 선주는 부엌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오늘 병원 같이 가요. 그녀가 웃었다. 서류 하나만 쓰면 끝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갈게요. 그녀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버스 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가 있었다. 병원은 하얗고 조용했다. 안내 데스크의 간호사가 모니터를 보더니 낮게 말했다. 오상만 보호자분이시죠? 기록에 사망 처리라 되어 있어요. 나는 숨을 고르고 물었다. 누가 그렇게 썼나요? 간호사는 눈치를 보며 말했다. 담당 의사님이 곧 오실 거예요. 복도 끝에서 노재호가 다가왔다. 하얀 가운 자락이 파도처럼 흔들렸다. 그는 내 이름을 확인하더니 서류를 넘겼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누가 우리 이름을 지웠나 보여주세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한 장을 건넸다. 보호자 대리 서명. 박선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물었다. 간병인이 왜 보호자입니까? 그는 식은땀을 훔쳤다. 보통 가족분이 위임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고치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선주였다. 언제 왔는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보험사에도 이미 보고했어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무슨 보고요? 장기 요양 쪽이요. 나중에 복잡해지지 않게 미리 정리하려는 거예요. 말끝이 참기름처럼 미끄러졌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내 허락 없이 내 남편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죠. 선주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흘러가요.
어머님이 서명만 하시면 다 편해져요. 나는 그의 말 위에 내 목소리를 눌렀다. 서명은 없다. 노재호가 급히 끼어들었다. 두 분 진정하세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요? 의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곧 끝날 거라고. 그래서 그의 말이 흐려졌다. 나는 서류를 모아 가슴에 안고 복도를 걸었다. 사람들이 비켜섰다. 발끝이 무겁게 바닥을 눌렀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을 찔렀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서류를 폈다. 남편 이름이 먹물처럼 선명했다. 나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쓸며 중얼거렸다.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살아있다. 손전화기로 정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 다녀왔다. 선주가 서명했다. 정아가 숨을 들이켰다. 엄마, 지금 집에 가지 마. 내가 경찰에 먼저 말할게. 아니, 내가 확인해야 해. 통화가 끊겼다. 나는 일어섰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골목 공기가 묵직해졌다. 현관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라디오가 흘렀다. 익숙하지 않은 남자 목소리가 말했다. 치매 노인을 위한 간편 절차. 나는 조심스레 문을 밀었다. 부엌 불이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서류 뭉치와 인주가 놓여 있었다. 선주가 미소 지었다. 좋은 소식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정정에 동의하셨어요. 대신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펜 끝이 내 쪽으로 밀려왔다. 나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서류부터 읽겠어요.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시간만 끌면 모두 힘들어져요. 나는 첫 장을 넘겼다. 잔고 증명, 수급 신청, 수익자 변경. 단어들이 가시처럼 피부를 찔렀다. 마지막 장에는 내 이름 옆에 작은 동그라미가 표시돼 있었다. 서명란을 빨갛게 둘러싸는 화살표. 나는 펜을 들어 글씨 위에 굵은 X를 그었다. 선주의 미소가 사라졌다. 왜 이러세요, 어머님? 내 이름은 내 손으로만 움직여. 그녀가 낮게 웃었다. 그럼 다른 길로 가야겠네요. 그녀가 라디오를 껐다. 집안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그 고요 속에서 안방 문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상만이에게 무슨 짓 했죠? 잠만 주무세요. 편하시라고. 그 말에서 약 냄새가 났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정아였다. 엄마, 곧 도착해. 문 열어두지 마.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알았다. 선주가 내 얼굴을 살폈다. 딸까지 부르셨어요. 일이 커지면 어머님만 힘들어요. 힘들어도 배워야겠지. 나는 식탁 모서리를 잡았다. 이름 지키는 법을. 선주는 한 발 물러서더니 마지막 종이를 내밀었다. 그럼 이것만. 병원 방문 확인서예요. 단순 확인이에요. 종이 아래쪽 작은 글씨가 눈을 찔렀다. 위임. 수익자. 사망. 나는 종이를 접어서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오늘은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아. 그녀가 낮게 말했다. 그럼 어머님도 아버님도 편하게 못 가세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살아있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려고. 문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정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는 문 쪽을 향해 외쳤다. 들어오지 마. 내가 나갈게. 그리고 선주를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묻지. 누가 우리 이름을 죽였나? 선주는 대답 대신 인주 뚜껑을 닫았다. 세상은 종이로 움직여요. 어머님은 너무 늦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이 시작이야. 나는 서류를 모두 끌어안고 문으로 걸었다. 손잡이가 차가웠다. 뒤에서 선주의 목소리가 낮게 따라붙었다.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죠. 사람은 지치니까요.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며 중얼거렸다. 나는 지치지 않아. 내 사람 이름이 끝까지 남을 때까지. 현관을 닫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골목 끝에 정아가 뛰어왔다.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읽어봐. 정아의 눈이 커졌다. 엄마, 이건 내 서명 흉내까지 있어. 손끝이 떨렸다. 누군가 우리 둘의 글씨를 베꼈다. 그 순간 집 안에서 컵 깨지는 소리가 났다. 선주였다. 나는 정아의 손을 꽉 잡았다. 경찰서로 간다. 오늘 안에 끝내자.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비를 맞으며 골목을 걸었다. 주머니 속 종이가 눌려 울었다. 그러나 글자는 살아있었다. 오늘. 그날 오후 하늘은 잿빛이었다. 비가 조용히 내렸다. 골목 무릉덩이에 발끝이 젖었다. 나는 우산을 쥐었지만 손이 떨렸다. 정아가 옆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엄마, 경찰서까지만 가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만 보여주면 된다. 그 사람 이름이 다 적혀 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싸늘했다. 너무 조용했다. 접수실에 들어서자 젊은 형사가 의자를 내주었다. 나는 젖은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남편 사망 서류라 되어 있지만 남편은 살아있어요. 형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직접 보셨습니까? 지금도 집에 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한 장씩 넘겼다. 붉은 인주가 선명했다. 서명 칸에는 내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볼펜 자국이 없었다. 복사한 글씨였다. 정아가 덧붙였다. 간병인이 서류를 만들었어요. 병원 의사도 도운 것 같아요.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자료 조회를 맡겼다. 잠시 뒤 결과가 돌아왔다. 담당 간병인 박선주라는 사람의 등록 기록이 없습니다. 주소도 거짓입니다. 병원에는 동일한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내 손등이 얼어붙었다. 조직이었다. 형사는 우리 집 주소를 적어달라고 했다. 순찰차를 보낸다고 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비가 굵어졌다. 정아가 우산을 내 머리 위로 밀어 올렸다. 엄마, 이제 끝이야. 나는 아니라고 했다. 끝이라 하기엔 너무 조용하다. 집 앞 골목에 낯선 검은 차가 서 있었다. 창에 물방울이 흘렀다.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문을 열자 양냄새와 탄냄새가 섞여 밀려왔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다. 전기 주전자 불빛만 깜빡였다. 나는 안방으로 달려갔다. 이불은 반듯했다. 남편이 없었다. 상만아. 목이 메었다. 정아가 창문을 가리켰다. 창이 열려 있었다. 젖은 커튼이 흔들렸다. 빗방울이 이불에 떨어졌다. 식탁 위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다. 나를 찾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었다. 글씨는 남편 글씨와 닮았지만 결이 매끄러웠다. 볼펜 자국이 얕았다. 정아가 속삭였다. 복사한 거야. 나는 편지를 가슴에 눌렀다. 그때 부엌에서 바람이 스쳤다. 고개를 돌리니 선주가 서 있었다. 젖은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돌아오셨네요, 어머님. 그녀의 손에는 낯선 약병이 들려 있었다. 이건 진정제예요. 남편분이 힘들어하셔서 드리려 했어요. 그 사람 어디 있죠? 편히 계세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 마요. 정아가 전화기를 들었다. 선주가 손을 뻗어 막았다. 지금 전화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끼리 해결해요. 번개가 번쩍였다. 그녀의 눈 밑 흉터가 빛났다. 나는 그 흉터를 본 기억이 떠올랐다.
예전에 병원에서 남편이 간병인과 부딪혀 넘어졌다고 했던 날이었다. 약이 바뀌던 바로 그날이었다. 당신 그때도 왔었죠. 그녀는 미소를 거두었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그땐 실패했죠. 이번엔 다를 겁니다. 그녀가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나는 반사적으로 정화를 뒤로 밀쳤다.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하얀 가루가 퍼졌다. 코끝이 얼얼했다. 이게 뭐죠? 잠깐 쉬게 하는 가루예요. 그녀가 낮게 웃었다. 어머님은 참 버티시네요.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멀리서 사이렌이 울렸다. 선주의 얼굴이 굳었다. 정아가 문을 열었다. 경찰이 2명 들어왔다. 손 드세요. 그녀가 뒤로 물러났다. 경찰이 현관을 확인하는 사이 선주의 시선이 베란다로 움직였다. 나는 그 눈길을 따라가 창고 문을 잡아당겼다. 안에는 낡은 이불 더미가 있었다. 그 아래에서 남편의 신음이 새어나왔다. 상만아. 나는 이불을 젖혔다. 남편의 입술이 파랬다. 그러나 숨은 있었다. 나는 팔을 거두어 그의 등을 일으켰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남편이 겨우 눈을 떴다. 복심아, 그 사람. 아직 안 끝났어. 경찰이 선주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웃었다. 끝이라니요. 이제 시작이죠.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경찰이 남편 상태를 확인하고 구급차를 불렀다. 정아가 내 어깨를 감쌌다. 엄마, 이제 안전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차가웠다. 번개가 다시 번쩍였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반짝였다. 한 장을 들어 올렸다. 새로운 문서였다. 보호자 대리 박선주라는 글씨가 굵게 인쇄되어 있었다. 도장은 선명했다. 날짜는 오늘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름을 훔치려는 손은 여전히 집안을 배회하고 있었다. 창밖에 비가 더 세게 쏟아졌다.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이름은 내가 지킨다. 서류는 내가 되돌린다. 오늘부터 다시 쓴다. 우리 이름의 내일을. 경찰 한 명이 물었다. 집 안다른 출입로 있습니까? 베란다와 뒷문이 있어요. 형사가 뒷문을 열자 젖은 발자국이 골목으로 이어졌다. 나는 그 자국을 보다가 소름이 돋았다. 발자국의 크기가 제각각이었다. 누군가 더 있었다. 선주는 짧게 웃었다. 제 시간에 못 오셨네요. 나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공범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종이가 말해줄 거예요. 정아가 말했다. 엄마, 서류부터 사진 찍어. 경찰이 증거봉투를 내밀었다. 나는 한 장 한 장 챙겨 넣었다. 위임, 수익자, 사망, 요양. 가시 같은 단어가 손끝을 찔렀다. 형사는 임시보호소로 가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남편을 이 집에서 깨우고 싶었다. 도둑 맞은 이름을 이 벽 안에서 되찾고 싶었다. 구급대가 도착했다. 남편은 들것에 실렸다. 그는 내 손을 더듬어 잡았다. 복심아, 집을 지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구급차 문이 닫혔다. 사이렌이 멀어졌다. 빗줄기가 처마를 두드렸다. 나는 식탁 앞에 홀로 섰다. 선주가 남긴 빈 약병이 굴러다녔다. 옆에 작은 메모가 있었다. 오전 10시. 서명. 나는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정아가 내 곁에 섰다. 엄마, 오늘 밤만 우리 집에서 자자. 나는 말했다. 아니, 여기서 잔다. 오늘 여기서 밤을 버티면 내일 아침엔 우리가 이긴다. 형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순찰을 돌겠다고 했다. 문을 잠그자 집이 깊어졌다. 빗소리가 느리게 흘렀다.
나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이복심, 오상만, 정아, 그리고 내일. 밤이 깊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졌다. 나는 식탁 위 서류를 바라보았다. 선주의 이름이 찍힌 도장이 아직도 붉게 번들거렸다. 정아는 거실 소파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그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나는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티자.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창문이 덜컥거렸다. 나는 천천히 안방 문을 열었다. 남편이 누웠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냉기가 감돌았다. 구급차가 떠난 지 2시간쯤 지났는데도 방 안에는 아직 약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 냄새가 점점 짙어졌다.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커튼 사이로 낯선 그림자가 스쳤다. 나는 숨을 삼키고 천천히 다가갔다. 커튼을 열자 바깥 골목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 우비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가려졌지만 손에는 손전등이 들려 있었다. 불빛이 내 얼굴에 닿는 순간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사라졌다. 나는 재빨리 문을 열었다. 그러나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문틈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오늘 낮 병원 뒤편에서 만나자. 남편분 소식 드리겠습니다. 글씨는 서툴고 급했다. 나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새벽이 끝나갈 무렵 정아가 눈을 떴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남편 소식이래. 엄마, 함정일 수도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가야 해. 기다리기만 하면 다시 잃어버려. 정아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손끝이 따뜻했다. 아침이 되자 비가 잦아들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아직 축축했다. 나는 남편의 외투를 챙겨들었다. 정아는 경찰에게 연락하자 했지만 나는 말렸다. 이건 내일이다. 버스 정류장에서 나는 손끝으로 종이를 만지작거렸다. 약속된 장소는 병원 뒤편 오래된 창고 골목이었다. 병원 근처에 다가서자 이상한 냄새가 풍겼다. 약 냄새와 고무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의자 하나와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 녹음기가 있었다. 버튼 옆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재생을 누르세요. 나는 손을 떨며 버튼을 눌렀다. 이복심 씨. 낮은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남편분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면 위험해집니다. 박선주 혼자가 아닙니다. 서류를 멈추지 않으면 다음 이름은 당신입니다. 소리가 끊겼다. 나는 숨을 멈춘 채 녹음기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뒤쪽 문이 덜컥 열렸다. 나는 돌아봤다. 검은 우비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후드를 벗었다. 선주가 아니었다. 병원 간호사였다. 이름표에는 이은지라고 적혀 있었다. 죄송해요. 선주가 잡히면 제 차례거든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저도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보험금이 너무 컸어요. 그 여자가 사라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누가 진짜예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누구도 진짜가 아니에요. 이름만 남아요. 그게 이 일의 전부예요.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은지는 놀라며 문 쪽을 향했다. 그들이 왔어요. 나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문이 열리고 총소리 같은 폭음이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잠시 후 문밖이 조용해졌다. 밖으로 나가자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다. 은지의 모습도 발자국도 사라졌다. 손전화기가 울렸다. 정아였다.
엄마, 경찰이 병원 쪽으로 간대. 선주가 탈출했대. 심장이 내려앉았다. 뭐라고? 병원 차량을 타고 도망쳤대.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먹구름이 몰려왔다. 바람이 거세졌다. 손에 쥔 종이가 젖어 구겨졌다. 오늘 낮 남편분 소식 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이 점점 번졌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서 물이 튀었다. 병원 앞 도로에 서자 구급차 한 대가 멈춰 섰다. 문이 열리자 낯선 남자가 내렸다. 흰 옷을 입었지만 표정은 차가웠다. 이복심 씨 맞으시죠? 남편분이 다시 위독하십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립요양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그는 짧게 말하고 차문을 닫았다. 엔진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주머니 속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버튼을 다시 눌렀다. 처음 들리지 않던 끝부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나왔다. 복심 씨, 그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바뀌었어요.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름이 바뀌어도 나는 기억해.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어깨를 떨며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었다. 물에 젖은 발끝이 차가웠다. 머릿속에는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이 메아리 쳤다. 누가, 언제, 왜 바꿨을까? 병원에서 새로 작성된 서류들이 떠올랐다. 어제 경찰이 들고 간 증거, 그 안에 적혀 있던 박선주의 도장, 그리고 내 이름 옆에 찍힌 낯선 서명. 혹시 그때 이미 모든 게 바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버스가 오지 않았다. 나는 멈춰 서서 손전화기를 켰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쉰 목소리가 들렸다. 이복심 씨, 남편분 관련 서류 다시 확인하셔야겠어요. 오늘 새로 접수된 기록엔 보호자 이름이 이정아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우리 딸 이름이요? 네, 이미 전자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통화가 끊겼다. 정아의 이름까지 이용당했다.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물이 튀었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다. 병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순찰차 한 대가 멈췄다. 문이 열리더니 형사가 나를 불렀다. 이복심 씨 위험합니다. 병원 안이 통제 중이에요. 남편이 거기 있다면서요. 형사가 잠시 머뭇거렸다.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 남편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다리가 풀렸다. 나는 그를 뿌리치고 병원 정문으로 뛰어들었다. 안에는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모두 얼굴이 가려져 있었다. 간호사 몇 명이 서류를 들고 다녔다. 그중 한 명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보호자분이시죠? 서류 확인하고 가세요. 그녀의 명찰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선주와 똑같았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그 서류를 낚아챘다. 맨 위에는 선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상만 사망 확정. 보호자 이정아. 글씨가 눈을 찔렀다. 내 이름은 사라지고 딸의 이름이 대신 올라와 있었다. 나는 서류를 움켜쥐고 간호사를 노려보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침에 명단이 바뀌어 있었다고만 들었어요. 누가 바꿨는지는 몰라요. 나는 숨을 몰아쉬고 복도로 뛰었다. 복도 끝 문패에 이송 대기실이라 적혀 있었다. 문을 밀자 휠체어와 들것이 줄을 섰다. 흰 천이 한 몸을 덮고 있었다. 천을 들추자 낯선 노인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누구요? 나는 뒤로 물러섰다. 착오가 아니에요. 이름을 바꾼 거예요. 간호사는 낮게 말했다. 저인 지시만 따릅니다. 창밖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경찰이 내 앞을 막았다.
이복심 씨, 접근하지 마세요. 남편이잖아요. 내가 소리쳤다. 형사는 태블릿을 보여주었다. 지금 들어오는 환자 이름은 오상만이 아닙니다. 박선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환자라니요. 형사는 짧게 말했다. 누군가 신원을 바꾼 겁니다. 기록이 맞바뀐 듯 합니다. 그때 정아가 헐떡이며 달려왔다. 엄마, 선주가 탈출할 때 아빠 기록이 사라졌대. 지금은 못 찾는데. 나는 정아의 어깨를 잡았다. 울면 안 된다. 찾아야 한다. 우리는 병원 옆 요양동으로 달렸다. 철문이 잠겨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안에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었다. 정아가 돌로 창을 내리쳤다. 유리가 깨지며 바람이 쏟아졌다. 틈 사이로 팔이 보였다. 수액줄이 흔들렸다. 팔등의 점이 눈에 박혔다. 상만이의 점이었다. 여보. 나는 팔을 잡고 불렀다.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복심아. 그 여자가 내 이름을 가져갔어. 나는 이를 악물었다. 돌려줄게. 경찰이 열쇠를 가져와 문을 열었다. 간호사들이 몰려 나왔다. 구석에 웅크린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선주였다. 눈 밑 흉터가 번쩍였다. 선주는 피식 웃었다. 이름은 종이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만 바꾸면 돼요. 나는 외쳤다.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종이를 바꾼 거예요. 형사가 다가가 수갑을 꺼냈다. 그 순간 선주가 가운 속에서 봉투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열어보세요. 종이가 흩날렸다. 나는 한 장을 집어들었다. 환자 오상만, 수익자 변경 박선주, 대리 서명 이복심. 내 이름이 또박또박 찍혀 있었다. 가짜야.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조 흔적이 보입니다. 하지만 원본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들것에 실릴 때 손을 뻗었다. 복심아, 내 이름 잊지 마. 나는 그의 손을 감싸 쥐었다. 절대 잊지 않아. 끝까지 되돌려. 비가 다시 내렸다. 천장이 울렸다. 형사가 봉투를 챙기며 말했다. 이건 개인 싸움을 넘어섰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만든 손을 찾아야 합니다. 위임과 사망, 수익자 표가 한꺼번에 돌아갑니다. 돈이 따라 움직입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방울이 눈동자에 부딪혔다. 정아가 떨리는 손으로 내 팔을 감쌌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이제부터는 종이의 길을 뒤집어. 나는 낮게 말했다. 수치, 도장, 제출 시간, 접수 창구. 하나씩 거꾸로 밟아가. 그리고 남편 이름을 먼저 붙잡아. 우리는 구급차 뒤를 따라 이동했다. 요양동 복도가 끝나자 작은 기록실이 나왔다. 안에는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기록 담당자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시죠? 나는 숨을 골랐다. 보호자입니다. 오늘 들어온 변경 서류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담당자는 난색을 보였다. 외부 공개는 어렵습니다. 형사가 신분증을 내밀었다. 영장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임시 보존 조치입니다. 서류를 봉함하세요. 그는 한숨을 쉬며 봉투를 꺼냈다. 그때 뒷문이 삐걱 열렸다. 누군가 하얀 상자를 끌고 나가려 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상자 손잡이를 붙잡았다. 상자 안에서 서류가 쏟아졌다. 맨 위장에 굵은 글씨가 있었다. 보호자 이정아. 나는 숨이 막혔다. 정아가 고개를 저었다. 저거 내 글씨 아니야. 나는 장마다 손을 대었다. 볼펜 자국이 없었다. 전부 복사였다. 그리고 각 장의 하단 동일한 도장 번호가 찍혀 있었다. 한 손, 한 자리, 한 날. 나는 숫자를 외웠다.
71-23. 형사가 메모했다. 담당자는 창백해졌다. 그 번호는 박 서류센터에만 있어요.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비를 가르며 우리는 서류센터로 달렸다. 간판 불빛이 깜빡였다. 안에서 기계 소리가 났다. 카운터 뒤 여자가 미소를 지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형사가 번호를 내밀었다. 이 번호로 오늘 찍힌 도장을 확인합니다. 여자는 잠시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굳어졌다. 접수는 3건, 변경 2건, 사망 확정 1건. 전부 같은 대리인이 가져왔네요. 이름이 뭐죠?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접수자 이름은 노재호입니다. 담당 의사.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건넸다. 시간은 1시간 전. 장소는 복직과 옆 창구. 형사가 무전을 쳤다. 이동한다. 나는 정아의 손을 잡고 밖으로 뛰었다. 빗줄기가 골목을 쳤다. 나의 이름, 남편의 이름, 딸의 이름이 마음속에서 번갈아 울렸다. 누가 우리를 종이로 만들었나? 오늘 끝까지 본다. 복지과 복도에 줄이 섰다. 저 끝에서 하얀 가운이 스쳤다. 나는 몸을 낮춰 사람 사이를 헤치고 나갔다. 노재호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내 손에는 젖은 서류가 들려 있었다.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내 남편 이름 돌려줘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름은 소유가 아니라 절차죠. 나는 그의 가운 소매를 움켜쥐었다. 절차가 사람을 죽였어. 오늘은 사람을 살릴 차례야. 그 순간 천장에서 경보가 울렸다. 비상등이 붉게 돌았다. 복도 끝에서 들것이 밀려왔다. 덮개 틈으로 보인 턱선이 익숙했다. 나는 비명을 삼키고 달렸다. 덮개를 젖히자 남편의 눈이 번쩍 떴다. 복심아. 작은 소리였지만 내 세상이 붙었다. 나는 울음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 이제 이름을 되돌리자. 하지만 내 마음은 멈추지 않았다. 비냄새 속에서 아직 지워지지 않은 이름이 들려왔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또다시 도장을 찍고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속삭였다. 끝은 없다. 이제 내가 기록을 쓴다. 비는 밤새 내렸다. 복도는 축축했고 형광등이 깜빡였다. 나는 젖은 서류를 품고 복직과 앞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중환자실로, 정아는 경찰 조사실로 갔다. 눈을 감았다. 이름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줄 몰랐다. 문이 열리고 형사가 말했다. 이복심 씨, 담당 의사 노재호가 도망쳤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병원 안에서요. 서류센터를 거쳐 다른 이름으로 나갔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가 판을 짠 사람이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선주는 그 밑이었습니다. 기록과 보험, 서명이 한 줄이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남편의 이름도 그 손으로 지웠군요. 그때 정아가 뛰어왔다. 엄마 아빠가 깨어났대. 그런데 자기 이름을 노재호라고 해. 나는 숨을 들이켰다. 아니야. 거짓 기록이야. 우리가 바로잡아. 형사가 병실로 안내했다. 유리문 너머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나는 떨리는 발로 다가갔다. 남편이 눈을 떴다. 복심 씨, 죄송합니다. 저는 노재호입니다. 그의 말투는 낯설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오상만이에요. 내 남편이에요.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증거예요. 정아가 울먹였다. 아빠, 나 정아야. 남편의 시선이 흔들렸다. 기계음이 빨라졌다. 간호사가 들어와 진정을 시켰다. 나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선주가 떨어뜨린 마지막 봉투였다. 안에는 결혼식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뒷면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기록은 거짓이어도 기억은 증거다. 나는 사진을 남편 손등에 올렸다. 보세요. 우리예요. 남편의 손끝이 떨렸다. 복심아. 낮은 소리가 마스크를 뚫고 나왔다. 형사가 말했다. 확인됐습니다. 노재호는 허위 신분으로 병동을 움직였고 신원 바꾸기에 관여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검은 우비가 흔들렸다. 선주였다. 그만해요. 이미 끝났어요. 왜 우리 이름을 훔쳤어? 내가 소리치자 그녀가 웃었다. 이름을 바꾸면 삶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게 제 일이었죠. 형사가 다가갔다. 움직이면 체포합니다. 비상등이 깜빡이고 경보가 울렸다. 정아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오늘 우리 이름을 되찾는다. 그때 병실 불이 꺼졌다. 어둠이 밀려왔다. 나는 남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남편이 속삭였다. 복심아, 기억이 돌아온다. 내 이름은 오상만이다. 나는 울음을 삼켰다. 그래, 여보. 불이 다시 들어왔다. 선주는 문기둥에 기대 있었다. 내 이름도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만들어줬죠. 그래서 빼앗는 법부터 배웠어요. 이제 그만해. 형사가 수갑을 채웠다. 당신들이 이긴 줄 알아요. 하지만 서류는 남아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서류만 남고 사람을 지우는 시대는 오늘로 끝이야. 형사가 전산 차단을 알렸다. 변경과 수익자는 전부 보류입니다. 우리는 보호자 사무실로 이동했다. 담당자가 상자를 내놨다. 오늘 처리분입니다. 나는 장마다 손끝으로 눌러보았다. 볼펜 자국이 없는 복사, 같은 도장 번호, 같은 접수 시간. 한 손이 하루를 삼켰다. 형사가 기록표를 가리켰다. 같은 접수자 서명 노재호.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름을 공장처럼 찍었구나. 전화가 울렸다. 국경선 검색대입니다. 노재호로 보이는 남성이 출국 로비에 있습니다. 형사가 외쳤다. 전원 이동. 우리는 비를 헤치고 밖으로 뛰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공항 로비는 밝았고 유리 천장에 물방울이 흘렀다. 형사는 사진을 나눠줬다. 이 얼굴을 찾으세요. 그때 하얀 셔츠 소매가 스쳤다. 익숙한 손등의 점, 굽은 엄지. 노재호였다. 나는 그 앞을 막아섰다. 내 남편 이름 돌려줘요. 그는 미소를 비틀었다. 증빙 있습니까? 나는 결혼 사진을 내밀고 병실 녹취를 재생했다. 내 이름은 오상만이다. 보안 요원이 고개를 들었다. 형사가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 그는 뒤로 물러서더니 달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쫓았다. 유리 통로가 길게 이어졌다. 바닥이 미끄러웠다. 그는 발을 헛디뎠고 경비원이 덮쳤다. 수갑이 찰칵 소리를 냈다. 노재호 신원 도용과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유리창에 기대 숨을 골랐다. 정아가 달려와 어깨를 붙잡았다. 엄마, 끝났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남편 기록을 되돌려야 해. 병원으로 돌아오니 비가 잦아들었다. 창에 흐린 햇살이 비쳤다. 남편은 눈을 떴다. 복심아. 응, 여보. 이름은 되찾았어. 이제 서류만 바로잡으면 돼. 정아가 앉았다. 아빠, 우리 셋이 다시 적자. 우리는 보호자 동의서의 빈칸을 바라보았다. 나는 펜을 들어 또박또박 썼다. 보호자 이복심. 증인 이정아. 환자 오상만. 글씨 아래에 작은 점이 맺혔다. 눈물이었다. 형사가 마지막 확인을 마쳤다. 오늘자로 모든 변경이 무효입니다.
나는 두 손으로 서류를 감쌌다. 종이가 아니라 사람을 품듯 감쌌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이름은 여기 있어. 내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다. 창밖에서 구름이 걷혔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름은 삶이다. 우리는 다시 살아간다. 남편이 미소 지었다. 복심아, 고맙다. 정아가 웃었다. 엄마 정말 잘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되찾은 날. 내일은 지키는 날. 그리고 그 다음은 같이 걷는 날. 끝. 그때 전화가 또 울렸다. 서류센터가 연결됐다. 담당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사용된 도장 번호는 회수 조치되었고 같은 번호로 찍힌 문서는 전부 폐기 대기라고 했다. 내부 직원 2명이 조사를 받는 중이며 병원 전산에 남은 임시 기록도 곧 봉인될 거라고 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제야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정아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우리 이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그래, 제자리로. 다만 방심하지는 말자. 이름을 노리는 손은 또 나타난다. 우리는 오늘 배웠다. 이름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은 먼저 기록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작은 수첩을 꺼냈다. 첫 장에 또박또박 적었다. 이복심, 오상만, 이정아. 살아있음. 서로 증인. 그리고 빈칸 하나를 남겼다. 내일의 우리 위해. 누가 덮어쓰려 해도 다시 쓰기 위해. 오늘은 우리가 쓴다. 끝까지 지켜.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어제의 비가 먼지를 씻어갔다. 나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공기가 달랐다. 하지만 마음은 가볍지 않았다. 서류센터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남은 기록한 건 처리 불가. 그 한마디가 가시처럼 걸렸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복심아, 이제 좀 쉬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을 놓지 못했다. 서류 한 장만 더 확인할게. 정아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또 무슨 서류야? 어젯밤 전산에 남았다던 마지막 파일이야.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대.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가자. 끝을 봐야 쉬지. 오전 10시 우리는 병원 기록실로 갔다. 담당 직원이 허둥대며 우리를 맞았다. 폐기 절차가 끝났는데 한 건이 안 지워진다네요. 화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깜빡였다. 환자명 오상만. 보호자 박선주. 상태 미확인.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건 오류죠.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삭제해도 되살아납니다. 백업 서버에도 남아있어요. 형사가 낮게 말했다. 누군가 일부러 남겼군요. 정아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엄마, 주민번호가 달라. 남편 것도 선주 것도 아니야. 제3자야.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군가 우리 이름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세운 거였지. 그때 갑자기 화면이 꺼졌다. 검은 바탕 위에 하얀 문장이 떠올랐다. 이름은 다시 쓸 수 있다. 지우는 자는 언제나 옆에 있다. 직원이 비명을 질렀다. 형사가 무전을 쳤다. 서버실 차단. 외부 침입이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문턱에 섰다. 마스크가 얼굴을 가렸다. 이복심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움찔했다. 노재호였다. 당신은 구속됐잖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름만 구속됐죠. 사람은 남아있었어요. 형사가 달려들자 그가 종이 한 장을 던졌다. 보험 수익자 변경. 수익금 이송 완료. 내 이름이 굵게 찍혀 있었다. 위조예요. 나는 외쳤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젯밤에 서명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순간 손끝이 저렸다. 꿈속에서 누군가 내 손을 잡고 도장을 찍던 감각이 떠올랐다. 정아가 내 팔을 끌어당겼다. 엄마 속지 마. 기억은 흔들려도 기록은 되돌릴 수 있어. 형사가 소리쳤다. 그 사람 체포해. 그때 천장에서 스프링클러가 터졌다. 물이 쏟아지고 전등이 깜빡였다. 사람들의 비명이 뒤엉켰다. 물이 멈추었을 때 남자는 사라졌다. 바닥에는 젖은 서류 한 장만 남았다. 이복심. 보호자 사망 보고서. 보류. 나는 이를 악물었다. 형사가 서류를 봉투에 넣었다.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제가 확인해요. 내 이름은 내가 지켜야죠. 남편이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켰다. 복심아, 무리하지 마. 나는 그의 손을 감싸 쥐었다. 괜찮아. 오늘은 내 차례야. 우리는 서버실로 내려갔다. 문은 잠겨 있었고 경보등이 붉게 돌았다. 담당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키패드를 눌렀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수많은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 형사가 콘솔을 열어 로그를 훑었다. 같은 번호의 도장이 수십 번 찍혔다. 같은 시간, 같은 창구, 같은 승인자. 승인자 항목에는 이름 대신 점 3개만 찍혀 있었다. 정아가 중얼거렸다. 이름 없는 승인자. 나는 기록 검색창에 남편 이름을 입력했다. 화면이 떨리더니 숨은 폴더가 나타났다. 폴더 이름은 얕은 회색이었다. 열기. 그 안에는 환자 카드 2장이 겹쳐 저장되어 있었다. 하나는 오상만. 하나는 같은 사진의 다른 번호였다. 나는 사진의 눈동자를 확대했다. 우측 모서리에 반사된 창살이 보였다. 사진이 병실이 아니라 격리실에서 찍힌 증거였다. 노재호가 사람을 갈아 끼운 흔적이었다. 형사가 전산 차단을 걸었다. 덮어쓰기 금지. 증거 보존. 동시에 위층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누군가 서버실 전원을 당겼다. 불이 파랗게 떨리더니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 나는 본능적으로 정아의 손을 붙잡았다. 그때 휴대용 비상등이 켜졌다. 희미한 빛 속에서 남편의 이름이 다시 반짝였다. 오상만. 나는 속삭였다. 살아있다. 전원이 복구되자 화면에 마지막 메시지가 떴다. 새로운 보호자 등록. 이복심. 승인자 미상. 형사가 나를 바라봤다. 당신을 미끼로 삼으려는 겁니다. 지금 승인 버튼을 누르게 만들려는 수법이에요. 나는 손을 뒤로 뺐다. 오늘은 내가 먼저 쓴다. 내 이름은 내가 정한다. 나는 메모장에 또박또박 적었다. 보호자 이복심. 환자 오상만. 증인 이정아. 임의 변경 금지. 우리가 서버실을 나왔을 때 햇빛이 지하 계단까지 스며들었다. 남편이 휠체어 위에서 미소를 지었다. 복심아, 이제 좀 쉬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이름을 노리는 손은 다시 올 거야. 정아가 말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쓰자. 나는 웃었다. 맞아. 먼저 쓰고 크게 남기고 많이 나눠. 이름은 함께 부르면 더 단단해져. 병원 앞 은행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하늘은 파랬다. 나는 호흡을 고르고 손전화기를 켰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오늘의 기록. 환자 오상만. 보호자 이복심. 증인 이정아. 이름은 살아있다. 삭제하려 든 손은 모두 기록된다.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다. 이름은 종이가 아니라 사람이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힘이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동시에 말했다.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이다.
그때 기록실에서 전화가 울렸다. 서류센터 담당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사용된 도장 번호가 전부 회수되었고 같은 번호로 찍힌 문서는 폐기되기란다. 내부 직원 2명이 조사를 받고 전산상 임시 표시는 밤 12시에 일괄 봉인된다고 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음속으로 들렸다. 그러나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자동문 위 전광판이 반짝이며 짧은 문장을 흘렸다. 마지막 백업 하나는 외부에 있다. 형사가 고개를 들었다. 추적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막지 않았다. 다만 부탁했을 뿐이다. 이름을 먼저 불러주세요. 그게 사람을 지키는 길이니까. 바람이 골목을 스쳤다. 햇빛이 더 환해졌다. 나는 조용히 되뇌었다. 오늘은 우리가 쓴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